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근황부터 먼저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한 5개월 전에 한 컨설팅 펌에서 오퍼를 받아서 지금 채용 대기 상황이 있고요. 부득이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입사 일정이 좀 더 밀려가지고 예기치 않게 좀 더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컨텐츠를 뭘로 시작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까지도 그 취업 준비에 골머리를 앓던 취준생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인턴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네이버 인턴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관한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저는 이미 네이버 인턴으로서 입사를 할 때 이 채용 과정이라든지 6주 안 어떤 식으로 인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지 등등에 관해서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그 동의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 드릴 것은 제가 서류 작성 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지와 인턴 면접 전에 어떤 식으로 제 스스로 준비를 했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 스스로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향이나 개개인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소개드리는 이 방법이 유니버셜리 적용될 수 있는 택틱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놓친다고 생각한 부분은 채용 공고를 정독하는 거예요. 되게 엄청 클리셰하죠. 근데 이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채용 공고를 저는 이제 제가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채용 공고를 캡처를 해요. 또는 이제 워드 파일로 옮겨가지고 스스로 이 포지션에 맞는 사람인지, 또는 이 포지션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글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첫 번째, 이 포지션이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 라는 것을 시간을 들여서 찾아봐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두 번째로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가 채용 공고의 대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점들에 저를 1대1로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류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면접장에 가서도 굉장히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쭉 정독하고 이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총 3가지인데, 우선 그 전에 제가 팁 아닌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그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이렉트리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꼼꼼한 편이라서 날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쓰다가 이렇게 웹사이트가 다운되거나 막 그럴 수도 있을까봐.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고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다른 파일, 한글이나 워드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주 들락날락 거릴 만한 파일을 한 개 만들어서 그걸 읽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고칠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그 문항들을 이렇게 워드 파일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작성을 한 다음에 최종 제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서류 작성 팁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분량인데요. 저는 사실 분량을 500자라고 하면 490자, 480자 이상은 무조건 쓰는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인턴 합격을 했을 때 항상 그 자기소개서는 최대의 분량을 맞추려고 했고요. 이게 지원자의 정성과 노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700자로 선택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650자 이상의 답안을 듣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안을 길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문단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성을 하기 전에 스스로 좀 얼개를 아웃라인을 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자기소개서 한 문항을 작성하실 때 번호 쓰기, 문단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1000자 이상의 문항이 있을 경우에 문단을 3개 또는 2개로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1, 괄호, 2, 괄호, 3, 괄호 이러한 식으로 요약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 쓰기, 문단 작성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시로서 제가 쓴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필수 지문들을 보시면 본인 성격과 강점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1. 도전 정신, 2. 커뮤니케이션 스킬, 3. 분석력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읽기 편하도록 앞부분에 요약을 적는 편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로 이렇게 뭔가 마킹을 한다고 해야 되나? 라는 게 저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관련된 문항 같은 경우에도 영향은 첫 번째로 이러이러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이러하다. 따라서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700자 이내더라도 항상 이렇게 문단을 나눠가지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간결하고 그리고 읽기 쉽게 전달이 가능하도록 특수기호를 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클리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원자 자신에 관한 문항의 경우에는 정말로 진솔하게 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에 관련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료조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무엇을 쓰는 것인지를 100% 이해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진솔하게 쓰시라는 점은 아무래도 면접 때 거짓말을 하면 들통이 나기 마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굳이 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고 따라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적어주시면 그것이 조금 더 블러핑을 하는 것보다는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면접자분들께. 그리고 사실 저희는 학교에서 바로 졸업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걸 이 애가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면접관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좀 더 특별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진솔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항상 자료조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블랙 포인트로 내가 무슨 말을 쓸 것인지 아웃라인을 정리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 합격이 나고 나서 1주에서 2주 정도 그 면접 전까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최대한 많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할애했던 것 같은데요. 어떠한 자료를 조사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채용 공고랑 자기소개서 자료인데요. 저는 서류가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제 자소서랑 제가 조사한 기업 자료를 함께 묶어서 PDF본으로 준비를 할 때 익숙해지려고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권화를 하는 게 기업 자료를 익히고 제 자소서 기반 질문들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기업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IT 기업인 만큼 굉장히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고 기업 구조도 정말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기획 직무에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네이버 콜 홈페이지더라고요. 여기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시면 네이버 콜으로 가는 링크가 있어요. 총 11개가 이렇게 피처드 서비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무래도 엄청 다양하겠지만 메인 서비스를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소개하고 있는 곳은 기업 홈페이지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는 작년 기준이지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크게 바뀐 건 없는 듯 해요. 저는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피처드 서비스를 다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긴 했지만 네이버를 아무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자료를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 외우진 않더라도 어떠한 서비스인지 조사를 해보고 이게 이런 서비스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즈니스 리포트를 참고하는 것인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그 홈페이지의 투자 정보, IR 자료실,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참고를 했었던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해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에 관한 사업 보고서인데요. 이건 기업이 꼭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업전자 공시 시스템인 다트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자로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업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문제는 무엇인지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면접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준비를 했었고,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참고를 했었던 딱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바로 회사의 개요, 그리고 회사의 개황, 매출, 마지막으로 판매 경로, 방법 및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개요 파트에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아까 홈페이지에서도 봤었던 이렇게 주요 서비스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광고 사업,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IT 플랫폼 사업 등등이 있다라는 정도의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회사의 개황인데 여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표 5개. 앞으로 저희 네이버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계획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기술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여기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 향후 성장성 확보 전략은 기술 개발 투자와 글로벌 서비스 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는 나중에 보여드릴 뉴스 기사 조사에서도 이 2가지에 초점을 두고 면접을 준비하니까 저는 앞으로 네이버의 포커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하기에 굉장히 용이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인데요. 매출 부분은 이 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매출 비중이 어디에서 가장 뚜렷한지, 그리고 이 변화가 연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면 네이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표를 보고 네이버는 원래 검색 광고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구나. 그런데 이를 탈피해서 매출 비중 편차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임플리케이션으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경로, 방법 및 전략 같은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에서 앞에서 숫자를 봤다면 여기서는 도대체 네이버가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벌고 있는지 그 사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랑 컨텐츠, 기타 플랫폼으로 매출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면접장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고, 이 판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향후 성장 목표를 봤었던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꼼꼼히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 구조 정리입니다. 이건 조금 더 네이버라는 기업의 면접을 준비하는 데 특화된 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 자체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CIC, 컴퍼니 인 컴퍼니라고 하는 독립부서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해하고자 스스로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이걸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참고한 자료 리스트는 뭐 홈페이지나 구글링도 해보고 뉴스 기사 등등 워낙 너무 많고 다양해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사했던 2019년 기준 네이버는 총 7개의 독립 CIC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제가 듣기로는 VCIC가 없어졌고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도 이제 분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최신 자료는 지원자분들께서 직접 조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블로그와 지식인 등 UGC 부분을 담당하는 아폴로, 그리고 카페와 밴드 같은 그룹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룹엔, 동영상 콘텐츠 앱을 담당하는 V, 플레이스와 예약, 지도 같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글레이스, 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현재는 네이버 파이낸셜로 분사한 네이버 페이, 마지막으로 검색을 담당하는 서치앤클로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업 구조를 조사를 했었고요. 뭐 이에 그치지 않고 제가 관심 있는 부서를 하나 콕 집어서 다른 앱과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앱이 뭐가 개선되면 좋을지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V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와 뭐 타입과 비교, 사용자 관점에서는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조금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워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두니까 제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어떤 부서에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이런 걸 제가 들어가서 한번 고쳐보고 싶다라는 어필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꼭 조사를 하시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서나 서비스를 한 개 찝어서 딥하게 이런 식으로 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현황과 이슈 조사입니다. 저는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가 면접 질문으로 나올 만한가를 보려면 얘네가 현재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최근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아까 보여드린 사업보고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질문이었습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 작년 기준에 네이버는 글로벌 진출 그리고 기술 개발을 2가지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검색어로 두고 저는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짜라락 읽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실제로 보니까 네이버 밴드 그리고 브이라이브가 최근 글로벌 진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CT라는 미래도시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것도 자기소개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질문으로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작년의 경우에 네이버 앱 개편에 따른 파급 효과를 서술하는 것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네이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라고 이걸 생각을 하고 조사했었고요. 이렇게 2가지 꼭지를 잡고 조사를 하는 게 실제로 면접 때 저는 답변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라는 기업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산업에 대한 이해인데요. 아무리 네이버라는 기업을 잘 알지라도 네이버가 속한 IT 업계의 트렌드를 모른다면 저는 좋은 지원자다라는 인상을 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따로 정리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면접을 앞두고 1-2주 가량은 IT 트렌드를 매일매일 놓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저는 블로터라는 IT 전문 뉴스 홈페이지의 기사를 매일 읽었는데요.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국내 IT 기업의 IT 산업의 트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원래 나는 IT에 엄청 관심이 많고 여기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면접관에게 어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IT 관련 뉴스 기사도 많이 읽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기 좋게 총정리한 PPT 파일도 만들었었어요. 지금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걸 다 어떻게 했지 싶긴 한데, 네. 보시면 아까 줄글로 정리한 그 PDF 자료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정리한 PPT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런 기업이고, 이런 구조와 조직, 그리고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업 구조와 매출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주요 달성 과제는 이렇게 2가지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개인적인 게 많아가지고 따로 공유는 못 해드리지만 사업 관련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에 관련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YIT, 왜 IT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Y 네이버, 왜 네이버인지, Why 내가 왜 뽑혀야 하는지,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서 핏 면접 답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 말씀드려도 되나? 저는 노트북을 집참하라고 하는 면접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PPT 템플릿을 만들어 가요. 실제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보기 좋은 PPT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고 더 좋은 퀄리티의 발표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면접 다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조사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될 것 바로 예상 문제 만들기 그리고 예상 답변 준비하기입니다. 다대다 면접이든 3대1 면접이든 1대3 면접이든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 그것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당황하는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가 자료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또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안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인턴 면접장 들어가기 전까지 1년의 준비 과정이었고요. 모쪼록 이번에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